이어서 국민의힘에서는 이번 영수회담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도 변해야 하고 당도 변해야 한다. 줄기차게 쓴소리를 하고 있는 분입니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윤상현입니다. 예. 자, 의원님 오늘 영수회담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이거는 꼭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기대하는 거 있으시면 하나 좀 말씀해 주세요. 일단 이번 총선에서 저희가 이제 대패하지 않았습니까? 예. 예, 총선에 나타난 민심은 결국 야당과의 이제 소통해라, 협치해라 이런 뜻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대통령께서도 스스로 이 정치하는 대통령 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야당과 이제 소통하고 이제 협치하는 대통령의 모습을 떠오르거든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를 국정 운영의 동반자로 인정하고 또 야당 목소리에 더 이제 경청하겠다 이런 말씀들 이런 장면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의원님 대통령이 이번 영수회담 이거 사진 찍는 거로만 끝나면 안 되고 뭔가 야당의 요구를 하나 정도는 들어줘서 협치하는 대통령의 이미지를 딱 각인시켜야 된다 국민께 이런 얘기입니까? 그렇죠. 오 그러면은 지금 야당이 요구하고 있는 것 중에서 대통령실이 들어줄 만한 게 뭐가 있다고 보세요? 저는 들어줄 수 있는 게 있다면은 민생회복지원금 정도가 되지 않겠나. 아, 전 국민 25만 원 다 주는 거요? 예, 아니 다 주는 건 아닙니다. 아니 예를 들어서 다 준다면 뭐 예를 들어서 이재용 회장도 주고 뭐 최태원 회장도 주고 이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25만 원 다 주는 게 아니라 정말로 이 저소득층 아니면 소상공인 정말로 어려운 분들한테 지원하는 거. 그래서 대상이나 이제 액수 이런 거를 좀 조정하면서 민생회복지원금 정도는 두 분 사이에 결론이 나지 않을까. 이게 전부 다 지원한다면 지금 고물가 수준 아닙니까? 소비자 물가 3% 넘거든요. 그리고 이제 국가 부채도 1,100조가 넘은 상황에서 이것은 너무 부담이 된다. 그래서 좀 어려운 분들 위주로 두텁고 좀 촘촘하게 지원하는 게 어떠냐. 그래서 그 면에 있어서는 두 분이 의견 일치를 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대상을 좀 조정을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지원금 나가는 것 자체는 좀 받아줘야 된다는 취지의 말씀으로 제가 이해가 되고요. 특검법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최상병 특검법 얘기는 민주당에서 얘기를 할 것 같긴 한데 아마 대통령실 입장은 아마 그럴 겁니다. 지금 뭐 공수처나 이제 경찰이나 수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아직까지도 이제 이 수사를 결과를 보고 해야 된다. 이제 국회에서 그 문제는 여야가 논의할 문제다. 이런 식으로 아마 답변이 이루어지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그럼 받아들이지 않을 거라고 보시는 거군요, 이거는. 지금 절차적으로 아직까지도 공수처나 이제 경찰의 수사가 끝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절차적인 문제가 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세 차례 실무회담에서는 민주당 측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된 특검법 얘기는 일절 꺼내지 않았다고 지금 보도가 돼 있는데 어떻습니까? 오늘 본 회담에서 아마 이제 뭐 면전에도 되고 뭐 김건희 여사 특검법 받아라 이런 말씀은 안 하시겠죠. 그러나 이재명 대표가 총선에서 나타난 민심의 흐름은 이렇다. 그래서 여러 특검법 얘기하면서 이제 언급할 정도로 지나가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마 민주당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을 자주 행사하는 것을 두고 좀 비판적이잖아요. 아마 오늘 그 얘기도 좀 꺼낼 것 같은데. 아마 꺼내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대통령실에서 어떻게 답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대통령은 뭐 거부권이라는 게 이제 법에 나와 있는 건 헌법상의 권리 아닙니까? 그래서 헌법상의 권리로서 정당한 행사했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겠죠. 그 양자 간의 앞으로 회동 정례화 이런 것도 오늘 합의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겠지만은. 예를 들어서 민생회복지원금 관련해서 어느 정도의 의견의 일치를 보고요. 또 적어도 민생 문제에 있어서는 여야정 협의체 구성하자. 민생 문제에 있어 여야정 협의체라든지 아니면은 또 고위급 회담 이제에 대해서 정례화. 예를 들어서 뭐 이제 여야 정이죠. 여당이 오늘 빠져 있지 않습니까? 여당까지 넣어서 여야정의 어떤 고위급 회담의 정례화 이런 식으로까지 진전이 된다면 좋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당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의원님. 예. 이철규 의원의 원내대표 합의 추대설까지 나왔습니다, 지금. 왜냐하면 김도읍 의원이 불출마 선언을 하고 다른 나오겠다는 의원이 아직 없어서 이철규 의원 합의 추대 얘기까지 나오는데 이 상황 어떻게 보고 계세요? 어느 분도 나오겠다고 하는 분이 저한테는 아직까지 얘기가 없으세요. 예, 보도되는 사람도 없어요. 예. 근데 아마 오늘 내일 정도 지나서 한 분 나오시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예. 일단은 이제 이철규 의원 열정이 강한 분입니다. 네. 본인 이제 책임 의식을 갖고 나오는 것 같은데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무도 나서지 않고 그렇습니다만은 일단 이철규 의원은 이제 지난 선거 때 인재영입위원장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공천관리위원 했죠. 예. 그래서 이제 총선 패배의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솔직하게 총선 패배의 책임이라는 면에 있어 보면은 이제 벌을 받아야 할 뿐이지 상 받을 뿐 아니다. 솔직하게. 그렇죠. 예. 지금은 자숙할 때가 맞습니다. 이론적으로. 네. 그게 맞습니다. 그럼 안 나오는 것이 맞다는 말씀이신 거죠? 지금은 솔직히 이제 혁신하고 또 쇄신의 타이밍이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철규 의원 이제 친윤 찐윤이다 이렇게 하는데 이철규 의원이 나서는 것은 이제 국민 눈에 어떻게 보이겠느냐, 그렇죠? 예. 이 총선에 나타난 민심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결국 이제 친윤을 빼면은 비윤 쪽에서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또는 수도권 지역으로 얘기하면 자 청취자 질문이 들어왔어요. 친윤이다 비윤이다 이런 거를 논할 게 아닙니다. 예. 사실 친윤이든 비윤이든 우리 당에 있는 모든 의원들은 대통령의 성공, 정부의 성공만을 바랍니다. 그래서 대통령하고의 소통이 잘 된다 친윤이라서 아니 비윤이라서 안 되고 그런 거 없습니다. 특히 이제 정무영 비서실장이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예. 정무영 비서실장 정진석 의원이 있기 때문에 그분이 어떤 당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다 소통이 가능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원내대표가 소위 말하는 비윤이라도 상관없다는 말씀이시죠? 비윤은 상관이 없습니다. 아니 대통령 보호하고 대통령의 성공은 누구라도 다 바라는 바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정무영 정청 비서실장 정진석 실장이기 때문에 그분이 당에 대해서 누구라도 소통이 이제 소통을 할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친윤이다 비윤이다 나설 필요는 없다. 우리가 중요한 것은 총선에 나타난 민심이 뭐냐.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 민심 속에서 우리가 지금 뭘 해야 되느냐. 뭘 하는 게 당과 대통령한테 진짜로 도움이 되겠나. 이런 측면에서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 지금 청취자 질문이 들어왔는데요. 윤상현 의원님 수도권에서 5선 하셨으니까 수도권 민심 제일 잘 알고 계시는데 원내대표 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문자 들어왔거든요. 어떻습니까? 저는 그 타이밍이 아니고요. 그러면요? 당대표 타이밍입니까? 아니요. 그것도 아니고요. 지금은 혁신의 타이밍입니다. 저 같은 사람이 혁신의 이제 이 나팔수 역할을 계속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하긴 저 선수로 보면은 원내대표 하실 선수는 아니고 그 이상의 선수인데 그럼 당대표 나가실 거예요? 아닙니다. 지금 이렇다 저렇다 할 상황은 아니고요. 지금은 한마디로 반성하고 자성해야 될 때입니다. 우리 국민의힘이 집권 여당 사상 이렇게 대참패를 기록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없죠. 또 우리 정당이요. 이게 3번 연속 총선에서 패배한 적도 전무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2000년부터 선거를 보면요. 수도권에서 승리한 적 딱 한 번 2008년도인가 한 번 있고 계속 졌습니다. 2024년까지. 아니 이런 상황에서 뭘 한다 이게 아니라 지금은 솔직히 얘기해서 지난 대선에서 우리를 찍었던 많은 분들이 정권 개최에 동의했던 분들이 우리로부터 등을 돌리지 않았습니까? 왜 그런가 이유를 살피고 그분들한테 사죄를 하고 용서를 구하고 자성을 해야 되고 또 혁신을 해야 할 타이밍입니다. 지금 뭔가 잘못돼 있어서 제가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의원님 당선자 제3차 총회 하잖아요. 1차 총회 때는 서로 축하하고 셀카 찍다 끝났어요. 2차 총회 때도 별 시원한 얘기가 나온 게 없습니다. 오늘 3차 총회에서는 어떤 얘기들 나올 거라고 보세요? 근데 의원님 안 가신다면서요? 저는 갑니다. 일단. 가요? 가세요?
가는데 예. 사실 제가 하는 세미나 연속기획 세미나 3차가 예. 10시에 있거든요. 10시에 해놨는데 예. 당선자 총회를 뭐 9시 반에 한다고 예. 그렇게 금요일 날인가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가긴 갑니다. 그러니까 당선인 총회 갔다가 세미나 하시는군요. 예. 가는데 예. 이 사실 이게 당선자 총회 가도 이제 뭐 솔직히 이게 우리 수도권 의원이 몇 석입니까? 한번 보세요. 몇 석 안 되죠. 수도권 의원이 인천에 지금 둘 122개입니다. 의석수가. 예. 개정까지는 129개거든요. 129개. 예. 129개 중에 우리 국민의 의석수가 19개입니다. 예. 110개는 민주당이에요. 예. 그리고 우리 수도권 의석 중에도 또 정말로 엄밀히 험지라고 하는 경우가 몇 석 있냐. 예. 강남 서초 송파 이런 데하고 험지하고 김대섭 위원 지역구하고 느끼는 강도가 너무 달라요. 예. 문제의 본질은 뭐냐면은 위기가 위기임을 제대로 인식을 못하는 게 진짜 위기입니다. 예. 공천이 되면 웬만히 노력하면 당선되는 지역에 있는 의원들과 예. 정말 험지에서 처절한 싸움을 한 분들하고의 그 의원들하고의 인식의 갭이 너무 큰 겁니다. 그러니까 1차 총회 가지고 셀카 찍고 저거 뭐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정말로 수도권 민심을 제대로 알고 있는 의원들이 얼마냐? 별로 없습니다. 정말로. 아니 그래서요 의원님 그 저 당에 대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제대로 된 대화 이런 게 안 되는 겁니다. 제가 만약에 지금 뭐 이걸 생각한다면 저한테 의견을 묻는다면은 당선자하고 낙선자분들이 총회를 열어야 됩니다. 아 같이 총회를 열어가지고 한 이틀 동안 토론을 해야 됩니다. 토론을 통해서 야 진짜 수도권 위기가 뭔지 정말 왜 졌는지 이런 얘기를 들어야 됩니다. 영남에 있는 분들하고 수도권에 있는 분들하고 너무너무 인식의 갭이 크거든요. 그걸 통해서 야 정말 수도권이 처절하고 절실한 거구나. 이런 거를 정말로 피부로 느껴야 되는데 피부로 못 느끼고 그냥 수도권은 어려운 지역. 그냥 도시가장 의식 속에 있는 것만 가지고 안 된다. 피부로 느껴야 된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처절한 이제 몸부림이 안 보여지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저 당선인 총회에서 어떤 얘기가 나올지 좀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의원님 오늘 비대위원장 뽑아야 되잖아요. 근데 중진 의원들 중에서 아무도 안 하려고 그런다는 보도들이 있던데. 어떻습니까? 비대위원장 이게요. 아니 관리형 비대위라고 못을 박았는데 정말 뜨리는 분들이 오겠냐. 지금 관리형 비대위가 필요한 게 아니거든요. 관리형 비대위가 간다는 것은 한마디로 관리형 지도부 만들겠다. 무난하게 가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당대 룰 개정 안 하고 그냥 총선 이전에 국민의힘, 총선 이후에 국민은 확실히 달라야 됩니다. 그래서 관리형 비대위원장으로 가겠다는 거 결국은 총선 이전에 국민의힘으로 가겠다는 그런 뉘앙스로 들리거든요. 자, 그러면 그러다 의원님 보니까 이제 구인란에 있는 거라고 봅니다. 의원님 전권 줄 테니까 비대위원장 맡아주십시오. 그럼 하시겠습니까? 그거는 아니 비대위원장이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지금까지 비대위원장 선고한 예가요. 김종인 비대위원장 정도입니다. 그러면 시간이 없어서 예순으로 대답만 해주시면 비대위원장이 자기 스스로 혁신의 그림을 짤 수 있는 능력, 정무 감각, 리더십, 알겠습니다. 이런 걸 갖춰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의원님. 국민의힘의 윤상현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